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기되어 있는데 헌법 쓸 때 당신이 법 전문가니까 헌법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맨 처음에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거 쓴 사람이 평소에 생활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잘 지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정말 중요한 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던 사람 일상생활에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자기가 온몸으로 체현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헌법이라 하면은 발달된 나라 서구의 헌법이 다 그러니까 헌법을 베껴 썼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베껴 썼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그렇게 멋있게 써놓고 자기는 안 지킵니다. 평소 생활할 때 맨날 생사람 잡으면서 삽니다. 그 헌법을 그렇게 쓰고 헌법을 안 지키는 그 인간이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말하려고 한 내용이죠. 최인호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골다공증 민주주의라고 했죠. 모양만 민주주의의 뼈대를 갖추고 있지 그 뼈 안에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런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대한 철학을 새로 정립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 최인호 TV를 보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끼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슘, 철학, 최인호 TV를 시청해서 그걸 채워야 된다.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서구에서 왜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고 왜 그런 가치가 강조되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생겼냐, 근대 사법제도가 왜 생겼냐, 근대 사법제도가 왜 생겼냐. 서구 사회가 이미 이 문제로 진통을 어마어마하게 겪었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구나, 다 골로 가겠구나, 정의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정의를 마음대로 구현하려다 보면 세상이 엉망이 되고 지옥이 되는구나라는 그 처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사법제도가 1심, 2심, 3심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기본 내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 문구와 제도의 형식만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언제나 적폐 세력은 이러한 내실화되어 있지 않은 린칭을 좋아하는 집단 사형, 한 집단이 법원에 앞서서 사적으로 처벌하기를 좋아하는 집단적 심성, 이걸 이용해서 적폐 세력이 사실은 음험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검찰에 이용당하고 정치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은 우리 시민, 말로만 시민들 안에 있는 비시민적인 의식, 집단적 사형을 좋아하는 의식, 스스로 형사가 되고 스스로 검사가 되고 스스로 판사가 되고 스스로 형리가 되고
스스로 사형 집행인이 되는 1인 다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n분의 1로 내가 형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단 한 번의 재심도 없이 마음속으로 처벌해버리고 그 잘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처벌해버리는 것을 즐기는 전근대적 인간들, 근대를 사랑하고 근대 이후의 사회를 지향하는 게 좌파입니다. 진보란 그런 겁니다. 그게 좌파와 진보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근대적 심성과 잠재의식, 그거를 자기 기본 내용으로 하고 그러고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이 세상 앞에 내세우는 어이없는 작태들, 대표적으로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정의당에서 열심히 시민의식을 갖추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만은 다수의 정의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정의당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론 동향에서 누군가가 마녀사냥의 제물이 될 분위기가 보이면 언제나 그 집단 린칭의 주모자, 선동자, 가해자에게 문제 있다. 이 집단 린칭이 문제가 있다. 이 집단 린칭을 촉발하고 뒤에서 꾸미는, 앞장서서 실행하는 집단 언론, 불량 저질 언론, 검찰, 이들의 이 문제가 있다라고 맞서 싸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들이 가리키는 흠 자체에 현미경을 갖다 대서 자기들은 그런 게 없고 우리 진보 진영이 깨끗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털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사실은 가해에 동참하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랬는데 말리지조차 않는 시누이, 시어머니가 때리기 시작하자 옆에서 꼬집는, 아무도 모르게 급소를 꼬집는, 아픈 데를 꼬집는 걸 좋아하는 이 변태적인 진보연하고 좌파연하고 정의연하는 인간들, 세력들, 가해자를 공격해야 됩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이 사회의 진전에 훨씬 더 큰 폐악이고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는 지성이 없다면, 그런 양심과 정의가 없다면 그 멋진 이름 진보 스스로에게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일반 민주주의, 보편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인권의식, 이게 장착되어 있지 않은 정의, 분배, 정의 강조, 분배 강조, 진보 강조, 다 사악한 껍데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 불량 저질 껍데기들아. 언제나 주제를 피해자로 놓는, 피해자를 아젠다로 놓는,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이성과 양심의 눈초리의 대상은 집단 사형을 촉발하고 선동하는 가해자에 놓여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계속 시선을 돌리는 거죠. 회계에 부정이 있느니 없느니,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고 기소를 당한 상태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털고 가자. 누군가가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 톡겼을 때 똥 한 바가지를 우리 형제, 우리 친구들에게 기습적으로 쏟아버리고 톡겼을 때 그 똥바가지를 씌운 그 가해자 범인을 잡을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코를 막고 쟤 똥 묻었대. 똥 묻은 애들이랑 놀면 안 된대. 자기 가족한테 똥물을 덮어 씌운 자들을 먼저 잡아서 조져야죠. 그런 거에 놀아나는 그건 뭐냐 하면은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해자를. 잘 됐다 하면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화를 내냐? 자기들은 진보운동, 민주운동, 시민운동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떠들어대는 소리들이에요. 제가 왜 화를 내냐?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생각들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인식이고 저열하고 사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을 가르치려 들어요. 우리 전체의 수준을 높이려는 발상과 발언인 척해요. 저는 그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방송할 때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심상정의 문제, 민주당 안의 사람들의 문제, 정의당 안의 사람들의 문제, 그들을 계속 주제로 삼고 대상으로 삼으니까 윤미향 씨 생각할 틈이 없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해자를 계속 얘기하면 피해자의 문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할 일입니다. 우리 아젠다에 따라서 우리의 흠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잡돌이하고 우리가 우리를 개선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해자를 계속 주어로 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윤미향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윤미향을 변호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윤미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리는 거예요. 주제를 윤미향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주제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문제가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절차와 방법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절차와 방법과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따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될 문제를 왜 계속 주제로 삼느냐 이거예요. 훨씬 더 큰 사회적 병폐인 집단 사형을 선동하고 실행하는 행위 그 주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잘못한 게 없다. 그것도 의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 검찰이 권력형 비리 입시 부정을 바로잡아서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시민들의 집단 사형 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음험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그 음모와 행동 작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그걸 100분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100분 토론을 열어서 윤미향을 문제 삼는 토론을 시작하는 것 자체부터 MBC가 적폐에 가담하는 거예요, 사실은. 5대5로 찬성 반대, 윤미향은 죄가 있다, 문제 있다, 2명 배치하고 3명 배치하고, 아니다, 윤미향은 문제가 없다, 2명 배치하고 3명 배치해서 5대5로 토론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척 가담하는 아주 나쁜 정의연하고
중립위원하고 그러는 상업주의적인 작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린칭이라는 문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배제한 사회적 린칭, 집단 사형의 문제, 철학 부재의 문제, 이 사회자가 이 사회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사회란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남들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읽는다고 따라 읽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질책해야 됩니다. 남들이 느멜로 목사의 시를 읊어대니까 그거 그냥 진보 시민이면, 진보 정치인이면 그런 얘기 해야 되는갑다 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읊어대기만 한 인간들.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더냐 이 인간들아.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나치들이 노조원 공산주의자 유태인들을 잡아갈 때 내가 노조원 공산주의자 유태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라는 그 시를 개폼으로 읽은 자들, 읊조린 자들, 근본적으로 철학과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철학을 재점검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언제든지 K방역으로 이렇게 세계의 명예가 더 높은 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제는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가해자의 주둥이를 도끼로 잘라버리고 좁혀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